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이것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한국을 기다리는 상황을 속 시원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딸에게 이것을 투여했다며 전 세계 언론을 깜짝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 세계가 기다려왔던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같은 발표를 한 러시아보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가 더 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세계 4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고 밝히며 러시아가 세계 최초임을 으쓱거렸는데요. 그런데 세계 최초라는 이 백신에 세계 언론이 집중하는 만큼 논란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백신이 과연 코로나에 효능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백신의 효능에 물음을 갖느냐고 물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에서 발표한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은 임상시험인 3상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바로 생산에 들어간 제품입니다. 임상 1상과 2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은 3상 단계보다 훨씬 그 기간이 짧아 세계 각국 어느 기업이나 백신 개발을 진행한다고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상 시험은 그 기간이 1상, 2상에 비해 몇 배나 길며 최종 시험인 만큼 부작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3상을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백신의 의미를 갖는다고 세계 각국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3상 시험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세계 최초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니 세계 각국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이 백신 개발에 대해 하나의 증거를 내며 백신 개발의 안정성 논란을 잠재우고자 노력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딸, 즉 자신의 딸에게 백신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이상한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약물을 투여할까요? 참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푸틴이 정말로 자기 딸한테 약물을 투여했을까요? 아니면 말로만 백신 주사를 맞췄다고 거짓말치며 사람들에게 러시아 백신 제품을 사달라고 호소하는 것일까요? 푸틴 대통령은 백신이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고 1차 접종 후 딸의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갔으나 이튿날 37도 정도로 떨어졌으며 2차 접종 이후에도 체온이 조금 올라갔지만 곧 내렸다며 지금은 몸 상태가 아주 좋다고 말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곧 대규모 백신 생산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때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진행했던 비윤리적인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더불어 또 하나의 논란이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의 백신 명칭을 옛 소련 시절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즉 스푸트니크에서 이름을 딴 스푸트니크 V로 지어 백신 개발에 한창인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이름 스푸트니크는 냉전 시대인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 개발에 성공한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뜻하는데요. 당시 인공위성 발사 소식을 듣고 미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에 자극받아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푸틴이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며 러시아가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으로 미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이번 백신은 효능이 아주 좋아 지속적인 면역을 형성하며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말하며 과학적 증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나의 두 딸 중 한 명도 이 백신을 맞았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쓰레기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발언도 뒤를 이었는데요. 푸틴 정권은 의료진, 교사 등 고위험군에 먼저 접종한 뒤 일반인에게도 보급할 예정이라며 공무원부터 마치기 시작해서 러시아 국민 전체에 접종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공격적인 코로나19 백신의 공식 등록 절차를 마친다면 조만간 양산과 일반인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지난달 말 러시아 당국은 9월부터 대규모로 백신을 생산해 10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말로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불어 푸틴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어떻게 접종이 이뤄질지는 뻔해 보입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발표가 나오자 세계 각국에서는 러시아의 성급한 백신 승인 발표에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상 백신은 최소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의 임상시험 이후
등록, 양산, 일반인 접종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것을 막무가내로 해당 절차를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 백신이 지난달 중순 막 1차 임상시험을 마쳤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2차 시험을 시작했지만 정확한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고 3차 시험은 아예 시작조차 안 했다며 푸틴 정권이 왜 이렇게 성급한 발표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푸틴 정권은 코로나19 창궐로 뒤숭숭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선전도구로 사용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3상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러시아 백신이 미국 FDA, 유럽 EMA 등의 깐깐한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발표하면 맞을 사람은 맞고 안 맞을 사람은 안 맞으면 되니까 라는 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연구 관계자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확신할 수 없다. 3상 임상시험에 관한 투명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백신 개발의 핵심은 최초 개발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미국이나 한국같이 시간을 두며 차근히 과학 데이터를 쌓는 나라에게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등록했다는 소식에 CNN 방송의 의학 담당 기자가 의구심을 나타내며 자신은 맞지 않겠다고 대놓고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CNN 방송 의학 담당 기자는 현지 방송에 출연해 당연히 나는 러시아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다. 이 백신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고 말하며 운을 띄웠는데요. 더불어 세계 각국은 이 러시아 백신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파우치 소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세계 각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백신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논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인 한국이 WHO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마이클 라이언 WHO 사무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세계 방역당국의 2차 유행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매우 안정적이라면서 한국의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전염되는지 잘 지켜보고 있으며 바이러스보다 앞서기 위해 계속해서 분투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계가 이제는 잘 아는 한국 방역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 도전 과제인 코로나 백신도 한국과 미국에 기대를 거는 시선이 많다. 또한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둔 나라에 더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면서 한국에도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다행히 백신은 저렴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생산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속도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러시아 백신의 속도전 양상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백신은 일종의 품질 보증이기 때문에 제조사들에게 WHO의 사전 자격 인정을 요청한다고 말하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WHO의 공식적인 자격 시험을 치르라는 뜻으로 이를 내비쳤습니다. 이어 사전 자격 인정 절차에는 임상시험 결과에서 나온 안정성과 효능 자료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며 WHO는 그 어떤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임상시험을 다 거치지 않은 백신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방역과 백신 개발에 기대를 받고 있는 한국은 이전에 세계적인 인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빌 게이츠 사장이 한국에 보낸 코로나 대응과 백신 개발을 기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명받았다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언론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백신 개발에서 선두에 있다는 표현을 하며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요. 3상 시험을 진행하려면 대규모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한국의 모범적인 방역 때문에 현재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3상 시험을 국내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방역을 잘했더니 3상을 하려는 시험 표본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같은 코로나 유행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난관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만들고 코로나가 많이 발병하는 국가로 가서 시험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이 기업체가 감당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코로나19 백신 제조에 참여해 백신의 생산 및 수출 협력을 통해 국내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GC 녹십자는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공동으로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 확보 및 제재 생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방역을 너무 잘해서 임상 표본을 구하기 어려운 한국에게 세계가 거는 기대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개발을 잘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같이 아무리 표본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딸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여 전 세계의 주목과 논란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유와 오히려 방역에서 모범을 보여줬던 한국을 기다리는 상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